안녕하세요. IM 실버스타 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현준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화두죠. 은퇴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이야기입니다. 집은 자산인가 부담인가? 이제 그 질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M 실버스타 뉴스의 취재기자 송채원입니다. 은퇴 세대,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 국세청 자료를 보면 그 현상이 얼마나 뚜렷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수치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약 46만 3천 명. 이들이 납부한 세금 총액은 1조 95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0세 이상 납부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정확히는 24만 1,363명으로 전체의 52%죠. 그중 60대가 13만 2천 명, 70세 이상은 10만 8천 명이었습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사람 둘 중 한 명은 60세 이상이라는 거네요. 그만큼 노년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50대에서 60대는 은퇴 시점에 가장 큰 자산을 보유하지만 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가구의 자산 중 약 75%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다는 거죠. 즉, 부동산 부자는 많지만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금이 없으니 세금을 내기도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버겁고요. 결국 집 한 채 가진 노인이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네요. 이건 단순히 세율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의 은퇴 세대는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산업화 세대죠. 그 시절엔 내 집 마련은 인생 성공 공식이었어요. 주식이나 채권보다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쌓였고 결국 세금 정책 변화가 리스크로 돌아온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즉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급증했어요.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은 늘어난 거죠. 실거주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니까요. 결국 은퇴 후엔 세금으로 쪼들리는 시대가 된 거네요. 집이 자산이 아니라 고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변한 거죠. 이게 단순히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령층이 세금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면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생깁니다. 이미 통계청 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외식비, 여행비, 문화비가 최근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세금을 완화하자니 부자 감세 논란이 있고 그대로 두자니 노인층 부담이 심해지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이면서 고령자이면 세액공제 확대 또는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 도입 논의가 나옵니다. 예컨대 70세 이상, 15년 이상 보유자는 세금의 일부를 상속 시점에 내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건 세금 정책이 단순히 징수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조정되어야 한다는 신호네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은퇴 세대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나?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핵심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구조 조정과 현금 흐름 안정, 세금 상속 설계인데요. 부동산 비중이 70에서 80%인 경우 4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실거주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임대 효율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은 생활비용 2년에서 3년치 예비금과 안정형 금융상품인 채권과 MMF로 하고 배당형 ETF나 리츠 등에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지분 한 채, 돈은 여러 통장의 전략이군요. 노후엔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이 매달 들어오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배당 ETF, 채권이자, 임대소득 등으로 생활비의 70% 이상을 자동 유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사실 은퇴 세대에게 좋은 제도인데 아직도 집을 뺏긴다는 오해가 많죠. 맞아요. 실제로는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은 가입 가능하고 종부세도 면제됩니다. 게다가 본인 사망 시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죠. 은퇴 후의 절세 전략은 단기 트릭이 아니라 생애주기 조정이에요. 1주택자는 장기 보유한 고령자 공제를 꼭 활용해야 하고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에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부터 계획하면 세금은 줄고 마음은 편해진다는 말이네요. 앞으로 이런 세금 부담 구조는 더 완화될까요? 아니면 심화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완화 논의가 계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세 강화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 완화는 일시적, 구조는 계속 강화될 전망이에요. 그렇다면 은퇴 세대 입장에서는 보유보다 운용으로 중심을 옮겨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부동산을 줄이고 현금 흐름은 늘리고 세금을 예측적으로 관리하는 시대. 이게 앞으로의 노후 생존 전략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네요. 은퇴 세대의 자산은 무겁고 현금은 가볍다. 앞으로는 돈을 벌기보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시대다. 맞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안정감 대신 현금 흐름 중심의 자유를 선택할 시점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는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 경각심과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오늘의 IM 실버스타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